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저는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원래 계획은 3년 후쯤에 임신과 출산을 하려고 했고 그 전까지는 남편과 둘이서만 정말 신혼 같은 신혼을 즐기고 싶었어요. 주말마다 나가서 데이트를 즐기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탐방을 하고 그리고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원래 저희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작은 꿈은 결혼과 동시에 무리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나가고 여행도 수시로 잘 다녀봤지만 연애 때부터 늘 해오던 거라 그런지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신혼 공간인 신혼집을 나름 가성비로 아늑하게 꾸미긴 했지만 뭔지 모르는 결핍감이 들곤 했습니다. 저의 신혼집은 20평대 오래된 아파트 전세입니다. 결혼 전에도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살아왔는데요. 20평대의 신혼집이 다른 곳보다 좀 더 넓어 보이길래 이곳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혼집이라고 해도 구조가 옛날식이라 답답했고 창밖 뷰는 딱히 볼 것도 없었어요. 둘만 지내는 신혼집이 뭐 그리도 답답하냐고 하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까지 합하면 딱히 신혼부부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어요. 신혼기간이라서 웬만하면 둘만 있어도 깨가 쏟아질 판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 계획이었죠. 아이도 3년 뒤에 낳고 그 전까지는 오롯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내며 신혼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이 짧아질 지경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았던 우리는 신혼집을 고를 때 그저 다른 집보다 조금 넓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세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앞뒤로 건물들이 가로막혀 있어 햇빛은 거의 안 들어오고 창밖을 봐도 하얀 벽이나 주차장뿐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집이 힐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집은 오히려 숨이 막히는 공간이었죠. 혼자서 원룸에서 사는 것도 견딜만 했는데 좀 더 넓은 집에서 둘이 부대끼고 살아서 그런지 별로 그 공간이 그리 넓어 보이지도 않았고 왜 그리도 두 사람의 살림살이들이 자질구레하게 많은지 늘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혼집 공간이란 곳이 문제인 것만 같더군요. 앞뒤로 꽉 막혀서 공기도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시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탁 트인 곳이 그립더라고요. 그래, 집이 힐링이 안 되니까 돈 모아서 3년 뒤에는 애도 낳고 그 이후에 우리만의 좋은 공간에서 살자.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런 답답함이 싫어서 밖으로 남편과 함께 자주 나가곤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나와 똑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뜬금없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자기야, 우리 캠핑 가자. 자연 속에서 쉬는 거 진짜 좋다더라. 당신도 막상 가게 되면 좋아할 거야. 이번엔 우리가 캠핑의 재미 좀 느껴보는 게 어때?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것은 대찬성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 구조물 속에서 살다 보니 색다른 환경에 목이 말라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캠핑은 제 취향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캠핑은 준비하는 것이 반이잖아요. 직접 해본 적은 없었지만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왜 저런 걸 하나 싶었어요.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벌레도 나오고 한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결혼 후 첫 월급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나 좀 도와줘. 현관 앞에 박스가 5개, 복도까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마다 붙은 로고, 코베아, 헬리녹스, 스노우피크, 캠핑 마니아들이 선망한다는 고급 브랜드들이었죠. 이게 다 뭐야? 하고 묻자 남편 어린애처럼 웃으며 박스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은 참 행복해 보이더군요. 박스칼로 쓱 테이프를 자르는 소리, 비닐을 찢는 바스락거림이 거실을 가득 채울수록 제 속이 그만큼 더 타들어 갔습니다. 우리 형편은 이게 가당키 날까요? 첫 박스에는 은색 프레임이 번쩍이는 접이식 테이블, 두 번째 박스에서는 고급 우드 암레스트가 달린 캠핑 의자가 있었어요. 세 번째 박스는 더 컸는데 안에서 두꺼운 방수천과 반짝인 알루미늄 폴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텐트야. 4인용인데 우리 둘이 쓰면 널널하지. 가격표를 슬쩍 보니 89만 원. 숨이 탁 막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박스에서는 랜턴, 버너, 코펠 세트, 스위스 브랜드 침낭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신혼살림 장만 때도 내가 아끼고 아끼느라 발품까지 팔아가며 가성비를 따지곤 했었는데 이건 무슨 호합한 살림살이 장난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하나씩 거실에 늘어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한번 사두면 10년은 써. 우리 여행 가면 숙박비 아끼고 주말마다 바람 쐬고 얼마나 좋아?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투자라고 생각해. 알았지? 알긴 뭘 알아. 나한테 은원도 없이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했으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둘러대기는 어휴 천불이었습니다. 그주 주말에 보니까 거실 한가운데 텐트, 타프, 테이블, 랜턴 이런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어느새 이것저것 다 사 쟁겼더라고요. 신혼살림보다 캠핑 장비가 더 많아 보였어요. 자기야, 이거 다 합치면 다 얼마야? 이거 한 번만 장만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과 함께 캠핑을 원 없이 다닐 수가 있잖아.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안 그래? 글쎄, 과연 그럴까?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해. 너무 허리띠만 졸라 맨다고 다 돈을 모으는 것은 아니야.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치자, 응? 선물 좋아하시네. 한심스러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나 싶었고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 그냥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래 이왕 하는 거 멋지게 즐겨보자 하고 넘겼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150만 원이 훌쩍 넘는 장비가 거실에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텐트 제외하고 말입니다. 텐트는 그야말로 가격이 천정부지더라고요.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처음엔 저렴한 텐트로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결국엔 할부로 에어 텐트로 후덜덜한 가격을 지불하고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돈으로 산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돈마저 아까웠어요. 그 돈을 아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신혼 초부터 돈 하기 싫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그 정도의 돈도 못 쓰게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왕에 남편이 질러버린 돈이라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돈값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첫 캠핑에 나섰습니다. 속으로 이 돈이면 차라리 여행을 몇 번 가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자고 하니까 한번 해봄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까지나 남편을 배려하는 차원이었죠. 물론 첫 캠핑에 남편이 무척 정성을 다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맛에 고생을 해가며 산으로 들러 캠핑을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은 진짜 환상이었어요.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모닥불 타는 냄새,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남편과 둘이서만 고기 구워 먹고 불멍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이게 바로 힐링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고 지인들이 와 분위기 대박 하며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편의 노고가 정말 컸습니다. 저는 한 게 별로 없었어요. 텐트도 남편이 혼자서 다 쳤고 캠핑 장비를 운반하는 것도 요리를 해주는 것도
다 남편이 했으니까요.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좋은 공기에 색다른 환경에서 탁 트인 공간에서 즐기기만 했으니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돔에서 시원한 바람, 숯불 위에 올린 고기,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남편이랑 둘이서만 모닥불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이런 게 바로 힐링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만끽할 수 없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라 그런지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캠핑 매니아족들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남편 덕분에 그날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어요. 둘만이 캠핑을 하니까 그렇게 좋았고 힐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힐링 장면과 남편과의 꽁냥꽁냥한 장면을 자랑스럽게 인스타에 퍼날랐어요. 그랬더니 내 인스타를 보고서 손이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캠핑 지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은 그때부터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왜 캠핑 자랑을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힐링만 했으면 좀 더 길게 그 행복을 누렸을 텐데 말입니다. 야, 너희 캠핑 갔어? 완전히 재밌겠다. 간 김에 같이 가자고 할 것이지. 둘만 갔어? 다음에 우리 부부도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싶어. 그러자 남편이 손이 신우이에게 캠핑 자랑을 오지게 했습니다. 누나도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맨날 사는 게 재미없다고만 하지 말고 자연으로 나와 보라니까. 누나가 오면 대환영이지. 둘이 캠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캠핑하는 것은 더 좋은 게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손이 신우이 부부를 캠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뭐 어쩌나 싶었어요. 어차피 힘든 일은 남편이 다 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신우이는 올해 40이고 자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 8년 차인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이라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여러 번 그만뒀다가 다시 다니곤 했습니다. 지금은 자식 낳는 것을 포기를 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시간이 많아서 주체를 못했습니다. 쓸데없이 남일에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손이 신우의 부부는 결혼 8년 차라 그런지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일매일이 지겹도록 무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별 탈이 없는 생활을 하는 거라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사는 것이 무난하니까 심심한 거죠. 거기에다가 혼자서 잘 못 노는 편이었습니다. 늘 심심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함께 놀아줘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딱 한 번 우리 부부의 캠핑에 초대를 했을 뿐인데 재미를 붙였는지 이제 나의 늘상 우리 캠핑마다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었습니다. 캠핑을 할 때마다 다음 캠핑을 계획을 하더군요. 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이젠 우리들만의 캠핑에 시대 식구들 전체를 불렀지 뭡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르셨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신우이 부부는 캠핑장에 저희보다 늦게 오지도 않고 오히려 먼저 와서 자리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요?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신우이는 나는 요리 못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리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와인만 홀짝이고 신우이 남편은 장작만 몇 개 던져놓고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손이 신우이가 우리와 함께 캠핑을 하고 싶어 하길래 저는 정중하게 완곡하게 거절할 판이었는데 남편은 내 눈치도 보지 않고 신우이 부부를 초대를 해버렸습니다. 신우이한테 자기가 샀던 나름 고가의 캠핑 장비를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웬수도 그런 웬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한두 번 함께 캠핑을 다니다 말겠지 싶었는데 그 처음이 무섭더라고요. 처음이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다음 캠핑 날짜가 되기도 전에 손이 신우이가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 캠핑 어디로 가? 고기 좀 사갈게. 나 빼고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렇게 캠핑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손희 신우이 부부는 캠핑장에서 정말 편하게만 지냈습니다. 남편이 텐트를 치면 옆에서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자기는 초대받은 손님이라면서 그늘진 곳에 있는 텐트 의자에 앉아서 넷플릭스만 보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손희 신우이 남편도 똑같았어요. 4인 가족용 캠핑 장비라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침낭도 딱 4개, 테이블도 넓지 않고 조리대 공간도 한정돼 있었죠. 그런데 손희 신우이는 캠핑에 와서 자리부터 차지했습니다. 아, 여기 좋다. 우리는 이쪽에 자리 잡을게. 음식 준비 저 혼자였고 설거지도 저 혼자였어요. 신우이는 와인만 홀짝이면서 혼자서 아니 둘이서 분위기만 잡더라고요. 나와 남편이 있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자기네들 편할 대로만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손희 신우이 남편이 불편해서 함부로 대자로 누워있지도 못했는데 둘은 아무 때나 대자로 누워서 낮잠을 즐기곤 했는데요. 4인 가족용 텐트라도 이렇게 경우 없이 대자로 누워서 자게 되면 제가 있을 공간이 그만큼 협소하거나 없어지게 되어서 영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쉬러 왔지 손희 신우이 부부를 위해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짜증만 늘어갔고 남편이 꼴불견이라서 갈수록 밉더군요.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그걸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야, 누나가 심심해서 그래. 가족인데 좀 이해해. 자기야, 누나도 재밌대. 캠핑장 오니까 기분 좋아지고 힐링이 된대. 저는 속으로 그래? 누나는 좋겠지. 그런데 나는? 캠핑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신우이 주말 놀이터가 되어버렸는데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문제는 캠핑을 할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씩 늘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손희 신우이가 시댁 식구들한테 소문은 다 내고 다녔거든요. 급기야 시부모님도 오시겠다고 난리셨어요. 오신다는 것을 오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신혼부부의 힐링을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해가며 마련한 캠핑 장비가 저의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좋아 죽더라고요. 자기 식구들과의 만남이니까 거리낄 게 없겠죠. 하지만 저는요. 남편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캠핑장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자기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가.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이번엔 엄마랑 아버지도 오시는데 네가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셔. 내가 그 고생길을 왜 가야 하니? 원래는 우리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캠핑을 간 것이 아니었니? 그런데 이게 뭐야? 시집 식구들 뒷짝거리를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단 한 번은 늘어지게 산속에서 누워있지도 못하잖아. 네가 가서 잘 놀다가 와라. 난 안 간다. 어쩌다 한 번 보는 얼굴인데 왜 그래? 그 정도는 서로가 배려 차원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식구들을 배려해서 텐트도 쳐주고 불도 지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와. 난 집에서 푹 쉴 테니까. 드디어 금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전날 회사에 야근을 해서 정말 피곤했는데 신우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로 가? 고기는 내가 넉넉히 사갈 테니까 올케가 오면서 수박을 큰 거 하나 사와. 우리 엄마랑 아빠도 막내가 모시고 온다고 했으니까 부족하지 않게 마실 물도 잘 챙겨오고. 알았지? 시댁 식구들이 총 출동을 하니까 알아서 준비를 철저히 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어요. 몸이 천근만근인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주말에 푹 잘 쉬어줘야 또 출근을 해서 한 주일을 버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봉삼 씨한테 말하세요. 그러니까 뜻밖이라면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올케가 안 가면 무슨 재미야?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 몰라? 올케만 직장 다녀? 봉삼이도 다니고 다 다니잖아. 아프단 그런 소린 집어치우고 오기나 해. 알았어? 어디서 함부로 명령조인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형님, 내가 아프다는데 형님이 뭔데 오라고 난리세요?
형님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심부름도 하고 다 해보세요. 가만히 의자에 붙어만 있지만 말고요. 알았어요? 그만 끊어요. 라고 하고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더니 톡에 불이 났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아프다니 핑계대지 말고 그날 안 오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미친 괴고기를 먹었나? 본성이 의심스럽더라고요. 내가 네가 무서워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지옥 같은 곳에 가겠냐? 돌대가리야. 네가 날 잘 부려먹으려고 오라고 하는 건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네 말대로 하겠니? 닭대가리야. 귀엽고 저는 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캠핑에 캠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따라 캠핑장을 쫓아다녔으면 남편에 대한 배려는 다한 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캠핑 안 갈래. 남편은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신희 부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야, 그냥 누나도 심심해서 그러는 거잖아. 가족인데 좀 봐주면 안 돼? 자주 보는 얼굴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얼굴이잖아.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자. 당신은 그럼 나를 매일 보는 얼굴이라서 배려가 없니? 어째서 네 말이 섭섭하다? 너는 내가 중요하냐? 아니면 네 식구들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해?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나답지 않게?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내가 캠핑을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너한테 힘들었었다고 말을 해도 너는 그냥 헐려듣더라. 그런 말 하지 마. 힘들면 내가 당신보다 더 힘들지. 당신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래, 당신이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캠핑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둘만의 힐링이 아니었니? 그런데 난 힐링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너무 힘들어. 내가 힘들다며 네가 귀담아 들어야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내가 힘이 들어서 안 가겠다는데 왜 다들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 나에 대한 배려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그랬더니 남편이 마지못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며느리가 빠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냐. 내가 난처해지잖아. 그래서 네가 난처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억지로 가야 하니?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혼자 잘 갔다 와라. 남편은 결국엔 나를 설득하지 못하고 혼자 갔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쉬니까 참 좋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디저트도 사 먹고 돌아다니니까 더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녁쯤 되니까 캠핑장에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가, 어디 얼마나 몸이 아프다고 안 왔냐? 신혼부부가 따로 다니면 쓰냐? 우리 봉삼이가 혼자서 얼마나 애쓰는지 안쓰러워 죽겠다. 너희 둘이 싸운 거냐? 참 피곤스럽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려고요. 그럴수록 공기가 좋은 데로 와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오랜만에 식구들도 만나니까 얘기도 나누고 좀 좋아? 아프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그러냐? 목소리 들으니까 쌩쌩하고만 그런다. 다음 주에도 우리 다 같이 모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는 꼭 얼굴 좀 보자. 네가 없어서 봉삼이랑 봉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다음에 꼭 와라. 알았냐? 아니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캠핑을 안 갈 거예요. 제 체질이 안 맞아요. 뭐야? 어른이 말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대꾸를 할 셈이냐? 싫어도 어른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겠다고 해야지. 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런 날엔 며느리가 와서 음식도 준비를 하고 봉삼이를 도와야지. 봉순이가 꼭 네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니? 어머니,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를 일시켜 잡수시려고 부르는 모양인데요. 전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일당이라도 주죠. 아무튼 저는 캠핑은 딱 질색이니까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이만 끊어요. 라고 하고 시어머니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정없이 내 입에서 예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저를 들들 볶을 테니까요. 며느리가 자기네들 하수인이나 되는 줄 알더라고요. 전화에 불이 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며느리 무서워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다니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이 캠핑장에서 돌아와서 또 잔소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왜 그랬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었어도 아랫사람이니까 참았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식구들 앞에서 자기가 엄마한테 섭섭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고개를 못 든 줄 알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열불이 나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왜 고개를 못 들어? 어머니가 며느리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셨으면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를 했어야지. 그걸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듣고 있었어?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엄마가 나쁜 말 했어?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캠핑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왜 잘못한 거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다음 주에 캠핑에는 빠지지 말고 와라고 하시면 못 이긴 척하고 그런다고 했어야지. 그때 가서 안 가더라도 말이야. 왜 너는 융통성이 없냐? 당신이야말로 꽉 막힌 시어머니나 그 아들이나 똑같아. 천불이다. 너랑 대화를 할수록 어이가 없으니 말이다. 라고 하고 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화도 대화가 되어야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주 남편이 출근한 사이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캠핑장부 전부를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일괄 판매, 상태 최상, 거의 새 거예요. 사용감은 있지만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라고 올렸더니 금세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하루 만에 싹 팔렸고 거실이 한순간에 텅 비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홀랑홀랑해진 거실을 보더니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내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던 캠핑 장비들은 다 어디로 갔어?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근에 팔아먹었어. 어이가 없다는 표정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뭐? 다시 말해봐. 어쨌다고? 내가 당근에 팔아먹었다고. 됐냐? 진짜야? 왜 그랬어? 나한테 묻지도 않고 팔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너도 나한테 묻지도 않고 산 거잖아. 물론 네 돈으로 샀다지만 어차피 우린 경제 공동체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도 내 맘대로 팔아버린 거야. 왜 떨부냐? 지금 장난해? 아니, 너랑 즐기자고 산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랑 나랑 이 캠핑 장비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사이도 벌어졌잖아. 그래서 왼수 같아서 팔아먹은 거야. 그 말에 남편이 자기 방의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남편이 나와 얼굴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의 상판떼기를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결국 자연스럽게 예정이 되었던 시댁 식구들과의 캠핑 약속은 취소가 되었어요. 그 주 주말 시댁 단톡방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캠핑 갑자기 취소래. 봉삼이가 장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네. 왜 없어졌대요? 저는 그 방에 초대도 안 받았지만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 덕분에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우리 장비 전부 다 팔아먹었대. 아마 신의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불평이 쏟아졌을 테지만 저는 알 바 아니었죠. 며칠 후 남편이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침묵 작전 중이라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봉삼 씨, 이제 앞으로 우리 둘만의 시간은 내가 계획할 거야. 이제부터는 시댁 식구들과는 절대로 안 만날 거야. 또 내 허락 없이 장비 사거나 약속 잡으면 그 물건이든 그 약속이든 바로 없애버릴 거야. 캠핑 말고도 우리 둘이 즐길 수 있는 거는 많으니까. 남편은 내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하려고 해? 네가 독재자야? 그래, 내가 독재자라고 치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 그러면 되겠네. 뭐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혼 말이 나와? 네가 나오게 하잖아. 나랑 왜 결혼을 했니? 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네 마음대로 네 식구들과 신나게 캠핑을 맨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
네가 그러기를 원하면 이혼해. 더 이상 남편은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좋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고가로 구입을 했던 캠핑 장비를 판돈으로 갔습니다. 제 여동생과 함께 친정아빠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늘 여행을 좋아하시는 친정아빠에게 제대로 효도 관광을 시켜드렸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제대로 친정아빠에게 통 크게 돈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썼습니다. 친정아빠가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다녀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좋았어요. 연락도 없이 이틀이 지나도 내가 안 보이자 놀란 남편이 내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집에 안 들어와? 이제서야 내가 걱정이 되냐? 어디야? 회사에 출근 안 해? 회사는 휴가를 했어. 여기는 스페인이야. 친정아버지랑 효도 관광을 왔으니까 그만 끊자. 뭐? 그런 말을 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입에 차크를 물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니? 친정아빠가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신다. 왜? 네가 캠핑 장비를 판 돈으로 장인어른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 그럼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난 거였어? 그래. 덕분에 잘 다녀올게. 아빠가 사위가 최고라고 하신다. 일주일 뒤에 보자. 그땐 말 좀 하고 살자. 그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내게 그랬습니다. 알았어. 이왕 간 거니까 잘 다녀와.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떠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카드를 챙겨왔는데 써도 되냐? 뭐? 내 카드는 왜? 사위가 보내준 효도 관광인데 사위 카드를 써야 맞지 않겠니? 어때? 알았어. 필요하면 써. 네가 허투루 쓸 애가 아니잖아. 간 김에 장인어른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처제에게도 돈 아낀다고 깍쟁이같이 굴지 말고. 알았지? 그래. 알았다. 너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젠 캠핑 장비 살 여력이 없겠는데 어쩌냐? 캠핑에 캠차도 듣기 싫어. 잘 다녀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내가 없는 동안 혼자서 잘 지내라. 시누이, 시어머니, 제 인스타 보고도 입을 쩍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통신 불가 여행 중이라고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홧김에 저 혼자서 가려던 유럽 여행을 친정아빠와 동생을 데리고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친정아빠를 모시고 다녀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다녀온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힐링인 셈이죠. 친정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뜻깊고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불효녀였어요. 저밖에 모르는 불효녀였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젠 친정아빠를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친정아빠는 지금도 사위가 보내준 효도 관광으로 알고 계십니다. 남편만 보면 고맙다고 늘 하세요. 남편은 그런 장인어른에게 자주 얼굴을 비추며 한 번씩 술도 사드리고 맛있는 맛집에 모시고 가곤 합니다. 저는 그런 남편 행동에 지나간 일들은 조금씩 있곤 하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